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오메가3 많이 드시죠? 오늘은 우리 밥상 위에 오메가3 창고가 있다는 걸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뭘까요? 네, 들깨입니다. 우리가 보통 오메가3 많다고 알려진 게 대표적으로 연어 생각하실 텐데, 연어에 200배가 넘는 오메가3가요, 들깨에 들어가 있어요. 과장 안 하고 그야말로 오메가3 폭탄 맞습니다. 동의보감에는 들깨는 기를 내리고 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삼이나 황기가 기를 끌어올리면서 보한다면 들깨는 기를 차분하게 하면서도 보하는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항상 얼굴 쪽으로 기가 치밀어 오르면서 기운이 없는 경우 들깨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병중이거나 회복기 환자에게 들깨로 죽을 써서 먹이기도 했고, 또 허약한 어린이 노약자들에게 보양식으로 사랑받는 게 바로 이 들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들깨의 영양을 온전히 흡수하는 방법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이야기 가지고 장수마을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수마을 주민 여러분, 정순덕입니다. 여러분, 들깨는 어떻게 드시나요? 대개는 들기름으로 짜서 드시고 또 들깨가루로 갈아놨다가 음식하거나 나물 무칠 때 많이 드실 텐데, 혹시 들깨를 보신 분이 많으실지 모르겠어요. 바로 이게 들깨예요. 우리가 익숙하게 먹던 참깨하고는 아주 좀 다르게 생겼죠? 끝을 자세히 보면 참깨처럼 뾰족하지 않고 동글동글 귀엽게 생겼습니다. 들깨는 사실 이 씨앗보다는 그 이파리를 더 많이 보셨을 거예요. 들깨 잎은 우리가 고기 쌈으로도 싸먹고 조림도 해먹는 바로 그 깻잎입니다. 참깨 잎은 길쭉하고 잎이 억세고 두꺼워요. 그래서 식용으로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들깨에는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가 있는데, 특히 많은 분들이 매일매일 보충제로 섭취하는 오메가3가 풍부한 대표적인 식재료라고 할 수 있어요. 들깨에 들어있는 지방산은 알파 리놀렌산으로 오메가3 지방산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함량이 연어, 고등어에 비해서 월등하게 들깨가 높습니다. 오메가3 함량을 비교해보면 식품 100g당 연어가 0.3g, 고등어가 1.7g인데 비해서 들깨는 어느 정도인지 아시나요? 무려 63.1g이나 됩니다. 엄청나죠? 게다가 식물에서 만들어지는 알파 리놀렌산은 우리 몸에서 EPA, DHA로 변환돼서 쓰인다는 그런 장점도 가지고 있어서 알파 리놀렌산은 우리 혈관에 혈전이 생기는 걸 방지하고 또 원활한 혈액순환을 유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오메가3 챙겨 드시는 분들이 대개는 심장 건강 그리고 혈관 건강을 위해서 드시잖아요. 그런 고혈압 그리고 심장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면역 기능을 정상화하는 그런 작용도 하기 때문에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 그리고 완화의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들깨를 가지고 기름을 짠 들기름의 지방산 중에서 63% 이상이 바로 오메가3인데 이게 식물성 기름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한 연구팀이 들기름하고 참기름 그리고 올리브유를 가지고 우리 세포 내에 활성산소를 전환시켜서 염증 억제를 돕는 효소의 활성화 정도를 측정을 해봤어요. 그 결과 이 들기름이 나머지 참기름, 올리브유 이런 기름에 비해서 눈에 띄게 높았다는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들기름은 너무 큰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단점이 뭐냐? 첫 번째, 가열하면 오메가3 대부분이 파괴되고 두 번째, 산패가 너무 잘 된다는 점입니다. 시중에 파는 대부분의 들기름은 이 들깨를 볶아서 짜는 기름이잖아요. 그래서 들기름의 형태로는 들깨에 들어있는 오메가3 성분을 온전하게 먹기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들깨를 볶을 때 200도 이상에서 10분 이상 볶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들깨에 들어있는 오메가3가 대부분 파괴가 되고 또 껍질을 제거하잖아요. 그러면 껍질에 들어있는 항산화 물질인 페놀 성분이 거의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들깨를 볶지 않고 짠 기름을 먹으면 되겠구나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맞아요. 그런 기름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생 들기름이라고 해서 들깨를 볶지 않고 저온에서 쫙 압착해서 짠 기름이 있어요. 생 들기름. 근데 단점이 많이 비쌉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볶지 않은 들깨는 기름이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비쌀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제안해 드리는 방법은 이 들깨를 통으로 드시라는 겁니다. 들깨를 통으로, 들기름 대신 이 들깨를 통으로 우리가 먹게 되면 가공되는 과정에서 손실되는 영양소 없이 또 산패될 걱정 없이 들깨의 영양을 온전히 그대로 섭취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볶지 않은 들깨를 잘 씻어서 말린 후에 냉동실에 보관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냉동실에 보관된 거 드실 만큼만 그때그때 꺼내셔서 살짝 덮은 후에 간식처럼 이렇게 먹잖아요. 그럼 입안에서 톡톡톡 터지는 그 식감이 정말 좋습니다. 입안에 퍼지는 그 고소한 향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요리에 응용할 때는 물을 조금 넣고 믹서에 갈아요. 그래서 들깨가루처럼 쓰시면 됩니다. 또 국이나 찌개에 넣으셔도 좋고 나물로 조물조물 무쳐 드셔도 좋습니다. 들깨탕, 들깨죽 끓이실 때는 처음부터 넣지 마시고 불 끄고 여열로 제일 마지막에 넣으셔서 이 오메가3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다는 점도 기억하시고요. 시중에 파는 들깨가루를 사서 쓰시는 것보다는 산패의 위험도 적고 또 고소한 맛을 정말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으니까 한번 꼭 해보세요. 비싸더라도 건강을 위해서 생 들기름을 먹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가열해야 되는 그런 요리에는 사용하지 마시고 음식 먹기 직전에 뿌려서 산화를 최대한 막는 것이 이 들기름의 오메가3를 제대로 드실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들기름 어디다 보관해야 되냐면 냉장 보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들기름은 참기름하고 다르게 실온에 투명하게 유리병에 넣어서 보관하잖아요. 그럼 금방 산패해 버려 가지고 향과 색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들기름은 0도에서 4도 사이에 냉장실에 넣어 보관하시고 개봉을 했으면 한 달 이내로 다 드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많이 구입해서 쟁여놓는 거 하지 마시고 소량씩 구입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공기에 닿는 그 순간부터 산화가 되기 시작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들기름을 좀 더 오래 보관하고 싶어 하신다면 방법이 있긴 합니다. 이 들기름에 참기름을 조금 섞는 게 도움이 됩니다. 들기름과 참기름을 8:2의 비율로 섞어서 쓰잖아요. 그러면 참기름에 들어있는 비타민 E 그리고 세사몰이라고 하는 성분 때문에 들기름의 산패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다른 기름에 비해서 참기름의 산패가 좀 느리고 저장성이 더 좋은 것도 바로 세사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생들기름에는 고소함이 좀 부족할 수밖에 없는데요. 참기름을 섞어서 훨씬 풍미가 풍성해지기 때문에 일석이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꼭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수마을 정순덕이 말이 맞네 하실 거예요.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